SPSS와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서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의 관심, 아무래도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겠죠. 예를 들어서 학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관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연 우울증에 영향을 줄까? 이런 관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변수의 관계를 다이렉트 이펙트, 그러니까 직접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실제 학력과 소득 간에는 일반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에도 정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이 좀 궁금하기 시작하죠.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가 추가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이죠. 즉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혹시 C를 거쳐서 B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는 C가 A에서 B로 가는 영향 관계의 강도라든가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추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절 효과와 이제 매개 효과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경영학 논문에서는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절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제3의 변수, 즉 조절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절 변수가 조절 효과가 있다면 독립 변수의 효과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 또는 방향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적인 관계가 있는데 혹시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이제 뭐 많이 높아진다. 즉 개수 자체가 훨씬 더 커진다. 이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좀 낮다. 그러면 이제 성별이 조절 효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서 보다 강하거나 약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을 이제 조절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보이밴드가 있고 걸그룹이 있죠. 어떤 쪽이 훨씬 더 팬덤이 강할까? 제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그 보이밴드에 대한 그 팬클럽의 로열티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이제 성별이 그런 쪽에서는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강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조절 효과라면 매개 효과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 이상의 중간 변수, 즉 매개 변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매개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직접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매개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독립 변수가 되고 건강이 종속 변수가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가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고 수면 패턴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우울해지는데 혹시 수면 패턴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중간을 거쳐가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매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매개 효과를 볼 거기 때문에 이 매개 효과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제3의 변수인 이 매개 변수가 효과가 있는지 이걸 찾아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는 이제 대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변하는 속성을 갖는 변수이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불안이거나 정직.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관계에서 그 불안도라든가 정직도가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바로 매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우울해지지? 혹시 스트레스가
불안에 영향을 주고 불안이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매개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 효과라든가 이제 조절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자 할 때 연구자는요, 변수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매개 효과에 적합한 변수가 있고 조절 효과에 적합한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효과에 이제 적합한 변수는요. 우선 이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메커니즘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중간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가 인과적 설명이 가능할 때 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이고 인지적 혹은 이제 과정적 개념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 변수 중에서 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고 싶은데 리더십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 리더십이 직원의 동기에 영향을 주고 직원의 동기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직원의 동기가 매개 변수가 될 거고요. 자, 보상이 자 이직률 혹은 이제 보상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자, 보상이 직원들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고 직무 만족이 이직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스타일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고 조직 몰입이 이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심리적이고 과정적인 개념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동적 변수까지만 보면 자, 상사의 지원이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혹시 상사의 지원이 협력에 영향을 주고 협력이 팀 성과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매개 효과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직원의 훈련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직원 훈련이 직무 수행 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자, 이런 형태의 매개 모형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조직적 변수와 자, 상황적 변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절 효과에 적합한 변수가 있는데요. 조절 효과라는 것은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중간에서 어떤 관계의 강도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적, 환경적 변수이거나 내지는 이제 개인차 변이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변수인데 연구자가 x와 y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이 x에서 y로 가는 이 영향력인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설정하는 것이 이 조절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성별, 학력, 연령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조절 변수로 많이 예, 그 활용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의 조절 효과라든가 학력의 조절 효과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정말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즉 리더십 스타일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그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력도 조절 변수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업무 방식이라든가 어떤 그 예를 들어 성과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학력 수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기부여나 업무 만족의 요인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직원은 이제 유연근무제가 업무 만족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이런 이제 이론들을 보더라도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 조절 변수로 많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개인적 특성도 조절 변수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혁신성을 조절 변수로 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리더십 스타일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성이 이제 높은 그룹과 형식성이 높지 않은 그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혁신성이 더 높은 그런 이제 그룹에서 좀 뭔가 그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감수 성향. 예를 들어서 직무 성과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데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도 잘 적응을 하니까 이러한 성향이 높은 그룹일수록 직무 성과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강도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이제 조절 변수들의 특성을 우리가 보고 나중에 조절 효과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조절 효과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절 효과를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리더십 스타일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이제 성별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도가 다른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별이 조절 변수로 사용된 것이죠. 이러면 이제 독립 변수는 이제 리더십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이제 직무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변수는 이제 성별, 즉 남성 여성으로 이분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십 스타일과 직무 만족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높은 설문도구로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MLQ를 사용을 하고요. 직무 만족은 JSS를 통해 가지고 일단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수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성별은 이제 이분 변수니까 뭐 남성을 0, 여성을 1 내지는 남성을 1, 여성을 2 이런 식으로 많이 코딩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상호작용항인데요. 우선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조절 변수로 포함한 회귀 모델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리더십 스타일 곱하기 성별 이런 이제 상호작용항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Y 직무 만족은 상수상 플러스 베타 리더십 스타일 플러스 베타2 성별 플러스 베타3의 상호작용항 리더십 스타일 곱하기 성별 플러스 이제 오차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 모델을 돌렸는데 상호작용한 개수 베타3가 이제 유의미하게 나왔다면 리더십 스타일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성별이 이제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의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절 효과 그래프를 작성하는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 효과 분석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매개 모델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이죠. x가 자, y에 영향을 주는데 자,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이 y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모델에서요. 자, x가 y에 영향을 주는 이 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데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이 y에게 영향을 주는 자, a와 b, a 곱하기 b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이제 x는 y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m을 통해서만 y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완전 매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m이 있는 상태에서 x가 y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이 y에게 영향을 주는 자, a 곱하기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자, x는 직접 효과도 있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y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부분 매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냥 간접 효과만 있으면 뭐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형태도 논문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x가 y에 영향을 주는데 자, x가 m에도 영향을 주고 m이 이제 y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달라진다. 이건 이제 억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의 부호가 A 곱하기 B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억제 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화 요인이 많이 이제 개입이 되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강화 요인이 많이 산출이 되지만 매개 변수가 개입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이 모형 자체는 이제 매개 효과가 없는 모형인데 매개가 없는 건 뭐냐? 자, 매개 변수가 y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손 치더라도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면 이럴 때는 이제 매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개 변수를 선정을 할 때는요, y에 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변수들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독립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매개 효과 분석의 주된 목적이 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왜 영향을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거다라고 했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매개 변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죠. 매개 변수는요. 독립 변수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로 볼 수가 있겠죠.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종속 변수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종속 변수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행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죠. 즉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B가 또 C에 영향을 주는 선행 연구가 있다.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A가 C와 관련돼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그럼 이 변수 B가 완전 매개를 하는지 부분 매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개 효과의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상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가 독립 변수보다 종속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자,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 특정 변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의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개 효과를 검증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모형이 있다라고 쳐보죠. 스트레스가 자,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데 자, 불안을 거쳐서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고 싶어가지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자,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불안을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냈다면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불안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불안을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점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 불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불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자, 우리가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스트레스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불안도 동시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이걸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나이와 혈압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몸무게가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러한 결과치가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고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면 이건 이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나이와 혈압과의 관계에서 몸무게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나이가 혈압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 몸무게를 거쳐 혈압을 영향을 주는 이 간접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제 나이와 혈압과의 관계에서 몸무게가 부분 매개죠. 그래서 나이와 몸무게를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혈압을 관리하려면 근데 이제 나이는 뭐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몸무게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나이가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나이가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필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이가 혈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몸무게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개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면 다른 매개 변수를 우리가 산출해 내서 통계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회귀 분석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낸 케니 접근법입니다. 이른바 BK 접근법인데요. 자, 세 번의 회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소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파악을 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 BK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회귀 분석 플러스 소벨 테스트를 하게 되냐면요. 자, 이런 모델이죠. X가 Y에 영향을 주는데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이 Y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 의해서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는요. 먼저 1단계는 자, 모델 1에서요. X가 Y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y 이퀄을 상수 플러스 cx 플러스 이제 오차항이 있겠죠. 이때 이 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2단계는요. 자, 이런 모델 x가 y에 영향을 주는데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이 y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회귀 분석은요. x가 독립 변수고 m을 종속 변수로 놓고요. 회귀 분석을 합니다. 이때 이 계수 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X와 M을 이제 독립 변수로 놓고 Y를 종속 변수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Y 이퀄은 상수 플러스 C-X 플러스 BM 플러스 오차항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 C 다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이 B 자체는 통계적으로 반드시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4단계에서 자, 2단계와 3단계에서 얻은 이 A와 B의 비표준화 계수하고요. 자, 표준 오차 값을 이제 소벨 테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까지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이제 검토를 하고요. 자, 3단계에서 이 B가 유의적이면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C-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 매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C-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B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면 이제 부분 매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자, 먼저 첫 번째 모델에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 1단계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 C를요. 회귀 C는 Y에 대한 X의 총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M이 있는 상태에서 자, X가 Y에 영향을 주는 이 C-는요. 우리가 이제 M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Y에 대한 X의 직접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x가 m에 영향을 주고 m에 영향을 주는 이 계수 a와 b, a 곱하기 b는 자, y에 대한 x의 간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효과 c는요. 직접 효과 c 다시 플러스 간접 효과인 a 곱하기 b, c 이퀄로 c 다시 플러스 ab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m을 포함을 했을 때 x가 y에 주는 영향이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즉 0이다. 근데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면 이제 완전 매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x가 m을 포함했을 때 x가 y에 주는 이 c 다시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즉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이건 이제 부분 매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BK 접근법의 한계가 뭐냐? 개수 A와 B를 이제 그 따로따로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 간접 효과, 즉 A 곱하기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개 효과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고요. 일련의 검증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제 그 바로낸 케니의 경우에도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을 통해 가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해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벨 테스트는 매개 효과의 간접 효과 크기를요. 간접 효과의 이제 표준 오차로 이제 나눈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소벨 테스트 결과 이 G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간접 효과 유의성을 검증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소벨 테스트뿐만 아니라요. 이제 부스트래핑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사실 이 매개 효과 분석을 할 때는요. BK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3단계 회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소벨 테스트와 부스트래핑을 통해 가지고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